나이와 상관없이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더 유지시켜준다는 것이죠. 도파민과 면역력은 정확하게 비례관계가 있어요. 또 찍는 건가요? 네. 이렇게. 도파민이 삶의 의욕이거든요. 이게 줄어들면 면역력도 동시에 줄어들어요. 이게 면역력이에요. 물론 면역력을 유지시키는 호르몬 중에는 도파민도 있고 세로토닌도 있고 옥시토신도 있고 엔돌핀도 있어요. 노르아드레날린도 있고. 근데 어쨌건 그 핵심은 도파민, 원동력은 도파민이다. 그러니까 도파민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엔진에서 휘발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름 같은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나머지 기능이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인간은 살면서 재미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엔진이 멈춘다고 보시고요. 심리적인 엔진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그 자료가 있는데 그 인쇄물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된 자료는 좀 이따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온의 흐름,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의 흐름,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의 흐름으로 시냅스가 활성화된다는 것부터 들어가서 이제 시냅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뉴런이라는 것은요, 뉴런의 건강함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인간은 자기 개성을 표현하거나 뭔가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래서 개성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은 재미하고 연결이 됩니다. 개성을 표현한다는 것은. 의미를, 그다음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그건 의미하고 연결이 되죠. 의미 또는 스토리.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왜 우리 격언 중에 이게 있잖아요. 나이가 들거든 이불 닫고 지갑을 열어라, 이런 격언이 있는데 그 격언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어요? 대부분의 나이 든 사람들은 말이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저절로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손자 손녀를 앉혀놓고 1시간 동안 떠듭니다. 1시간도 모자라. 왜 그럴까요? 이 욕구입니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예요. 의미를 전달하고자. 근데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의미를 자기 후배들한테 전달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전달 받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느끼는지는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고 막 뭔가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그 의미 전달에 의미를 전달한다고 내가 느낄 때 도파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 또 내가 의미를 전달한다고 생각을 해야만이 그 면역력에 좋은 지금 말을 하면서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것도 더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두뇌는 더 건강해집니다. 많이 들어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들어주는 게 있잖아. 돈을 받으면서 들어줘야 돼요. 그게. 왜? 그 사람의 건강을 내가 좀 도와주고 있으니까. 들어주면서. 자, 이런 노인네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게 서로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이제 55세 정도 딱 넘어가고 은퇴할 나이가 되면요, 그 분들한테 꼭 자서전을 쓰게 해요. 자서전. 그 미국에 가면은 어떤 예술가가요, 노숙자 자서전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이제 노숙자가 된 사람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서전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 삶을 글로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삶을 글로 쓰게 되면요, 그게 이제 자기가 과거에 보통 한번 사람이 망가지게 되면은 세포가 패턴화가 되기 때문에 다시 좋았던 상태로 돌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자서전을 쓰면 돌아가요. 자서전을 쓰면은 자기 인생에 이게 굴곡이 보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관망이 돼요. 그래서 아, 나도 잘 될 때가 있었구나라는 걸 다시 회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노인네들이 왜 자기 왕년회라는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왕년회 말이야. 우리가 사람이 늙었느냐 늙지 않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왕년회라는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사람이 왕년회라는 말이 나오면 이미 늙은 거예요. 그 사람. 그렇지. 왕년에 내가 연애 잘 땐 이렇게 했다. 왕년에 할 때 1대 17로 싸웠다. 이런 얘기. 네. 군대에서 왕년에 내가 뭐 이런 거. 이미 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스스로 조심해야 돼. 저도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과거에 대한 자랑을 하는 순간 늙기 시작합니다. 잊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는 늘 뭐냐면은 가장 건강한, 가장 창의력이 높고 가장 건강한 두뇌가 6.5세랍니다. 호기심 덩어리. 자기가 어딘가에는 초보자라는 느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초보자. 그래서 이런 게 좋아요. 전문직, 학벌이 좋고 전문직이 어떤 사람, 의사, 변호사, 판사였던 사람들도 오히려 치매가 빨리 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사자 때문에, 사자. 이 사자라는 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6.5세로 돌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분야에서 초보자여야만 하는데, 근데 이미 나이를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골프를 새로 가르치기도 힘들고요. 바둑을 전혀 안 했다면 바둑을 새로 가르치기도 힘들어요. 왜? 도파민이 이미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35세에서 55세 사이에 일단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 자기 전문 분야 말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취미 활동을 그 나이 때 시작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 나이 때. 그러면 인간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이 6.5세의 두뇌로 돌아가는 어떤 패턴이 하나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35세, 40세가 되면은 어느 분야에서든지 사람은 전문가거든요. 근데 그때, 그 나이 때, 아니야, 나는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고 나는 초보자야. 라는 거를 한두 개쯤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 65세 넘기 전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65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걸 시작하는 두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 활동을 30대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30대에 취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또 뭐가 좋냐면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이 하루에 3시간 10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취미 활동을 하루에 3시간 하기는 힘들어요. 30대 바빠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한 1.5시간 많이 해봐야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20년이 걸립니다. 1만 시간이 되려면 20년이 걸려요. 그래서 35세에 만약에 1.5시간이 아니라 1시간이다. 35세에 자기가 어떤 새로운 어떤 취미를 1.5시간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55세에 숙련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근데 1시간씩 투자했다. 그러면 30년 걸리기 때문에 65세에 숙련기에 접어들게 돼요. 그 분야에서. 새롭게 시작한 분야에서. 그런데 이 숙련기에 접어든 1만 시간의 법칙이 왜 중요하냐면 그 활동을 하되 이런 겁니다. 스트레스, 성취감. 성취감은 도파민이죠. 스트레스는 뭐죠? 아드레날린이에요. 코르티솔. 이게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숙련기에 취미 활동이 숙련기에 접어든 사람이 55세, 65세 넘어서 그 취미 활동을 할 때는 스트레스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고 성취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 35세 그 활동을 시작했던 사람은 55세 시작한 사람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일단 실력 차이가 나게 되고 또 자기가 은퇴했을 때 결정적으로 가르치는 위치에 가 있게 됩니다. 제가 아까 노인네가 말 많이 하는 거 얘기했죠. 그죠? 근데
노인네가 말 많이 하는 거는 한편으로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왜냐면은 자식들이 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 졸고 있어. 막 졸고 있고 막 빡다쳐가고 뒤에서 스마트폰 보고 있어. 그러면 내가 말을 많이 하면서 뭔가 의미를 전달하는 것 같은데 저쪽에서 의미를 제대로 안 듣는 것 같아. 그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죠. 근데 이제 35세 뭔가 그 자기 영역을 만들어서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자기가 뭔가를 가르치게 됐을 때는 그 뭔가 취미 활동이 굉장히 절박해진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와서 앉아있게 됩니다. 취미 활동이 왜 절박하게 돼버리냐면은 취미 활동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다라는 것이 이미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55세 이후에 취미 활동이 없다라는 것은 곧 사형 선고입니다. 그 사람은. 아까 MD 앤더슨의 김우신 박사 얘기를 했는데 김우신 박사가 암이 잘 낫는 그룹과 암이 안 낫는 그룹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시골에서 암에 걸린 사람이 큰 병원에 오면 암이 잘 낫더래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취미가 있는 사람이 암에 걸려도 암이 빨리 낫더래요. 아까 항암제가 면역세포를 파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심리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취미 활동하는 사람은 그 활동을 할 때 스트레스가 제로 상태가 되고 도파민이 올라가기 때문에 항암제를 맞아서 떨어진 면역력을 다시 살려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면역력은 살아나면서 몸에 더 이로운 작용을 하게 되고 이미 투여된 항암제는 자연스럽게 그 암세포를 죽이는데 몰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이 낫는 겁니다. 취미 활동을 하면. 자, 시골에서 온 사람은 왜 암이 잘 낫느냐? 이 사람은 좀 시골에 사는 사람 죄송한데 아무튼 지식이 별로 없어. 지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한대요. 대학병원은 딱 보면은 의사를 만나기만 해도 내가 병이 나을 것처럼 생각을 한다. 믿음의 크기가 너무 큰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그래서 그 암에 걸렸어도 대학병원에 딱 보면은 난 이제 나았어. 난 이제 나았어.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그 호기심을 유지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도시구경을 처음 해보는 거야. 브랜드 백을 막 그 백을 가지고 뭐 환자 보호자가 오기도 하고 모든 게 막 신기해. 왔더니 TV에서는 우리 집에서는 채널이 5개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 오니까 막 채널이 병원에 막 40개야. 막 이렇게 너무 재밌어. 막 채널 돌리는 것도. 암에 걸렸는데 바로 그런 뭔가 시골에서 온 사람은 도시에 딱 오는 순간 두 가지가 발동합니다.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 그 다음에 호기심. 이 두 가지는 또 뭐와 관계가 돼요? 도파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병이 낫는 거예요. 도파민과 면역력은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0, 40대에 시작한 그 취미 교양 활동이라는 것은 엄청난 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교육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을 늘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의료비 급증 때문입니다. 의료비 급증.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제가 숫자 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스토리 외우는 걸 좋아하는데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 의료비는 13% 정도 늘어나고요, 매년. 의료보험료가 느는 게 6% 정도가 늘어난답니다. 보험료 인상.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얼마나 불균형인지. 그러면 1년에 이게 몇 퍼센트예요? 이게 한 10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년에 6%씩 적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료보험료를 낼 수 있는 생산 인구는 더 줄어들고 있죠. 그죠? 노인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제가 거기 도표에 보면 데모그란트가 나오는데 인간은 65세가 넘어가면은 엄청나게 의료비가 급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75세가 넘어가게 되면요. 그냥 병원에서 거의 살아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지경이 돼버립니다. 적자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 치료에 들어가요. 근본 치료. 그러니까 예방 예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 그 다음에 평생 일자리. 평생교육과 평생 일자리를 잘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평생교육이라는 건 뭐냐면요. 취미하고 관련된 거예요.
평생 일자리는 취미하고 재미하고 관련된 겁니다. 평생 일자리는 의미입니다. 내가 돈을 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한테 월급을 준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치매 예방 3미가 취미, 재미, 의미예요. 이게 제가 어디 칼럼에다 쓴 겁니다. 이게. 치매 예방의 3미는 취미, 재미, 의미다. 이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치매 안 걸려요. 하나만 있어도. 2개가 있으면 완벽하게 안 걸리죠. 3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3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수로 이어집니다. 100세 이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장수의 의학이 있어요. 오늘 이 다음 시간에